일각에서는 벌써 사면과 가석방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류선우 기자, 먼저 이재용 부회장 재판 전과 재판 뒤 어떤 반응 차이가 있었나요? 네, 선고 전부터 이 부회장은 이번 재판이 사실상 마지막 재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둔 지난해 말 결심 공판에서 취재진이 심경을 물어봤지만 이 부회장은 침묵했습니다. 국정농단 재판이 마무리됐는데 오늘 재판 마친 심경이 어떠실까요? 지난 18일 파기환송심 선고 법정을 들어설 때도 이 부회장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선거 앞두고 만일의 상황 대비해 그룹에 대응 지시하신 게 있으실까요?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이 부회장은 정면을 응시한 채 한동안 침묵했는데요. 구속을 앞두고 최후 진술 기회가 있었지만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습니다. 류선우 기자,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 앞으로 2년 6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해야 하나요? 그건 아닙니다. 이 부회장은 이미 재판 과정에서 353일간 수감됐습니다. 형량이 확정되면 이 부회장은 내년 7월까지 약 1년 6개월의 남은 형기를 채우게 됩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국정농단 사건과 별개로 진행 중인 경영권 불법 승계와 관련한 재판입니다. 그렇군요. 이 경영권 불법 승계 관련한 재판도 진행 중인 거죠? 네, 국정농단 재판은 일단락됐지만 경영권 불법 승계 재판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 재판은 지난 14일에 열릴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 상황 탓에 서울중앙지법이 다음 달에나 일정을 다시 잡을 예정입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 측은 경영상 필요해서 내린 합법적인 결정이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강산 기자, 그렇다면 이번에 국정농단 재판 결과가 과연 불법 경영권 승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네, 별개인 사건이지만 이 부회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취지에 따라서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즉, 뇌물의 대가로 경영권 승계를 명시한 겁니다. 네, 앞으로 진행될 이 삼성 합병 승계 의혹 재판에서 이 유죄 심증을 만드는 근거로 작용할 수도 있어서 이 부회장에겐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벌써 사면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청와대 게시판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이재용 부회장의 특별 사면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뇌물, 배임, 횡령 등 이 중대 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사면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에서 사면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부회장은 뇌물 공여와 횡령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인데요. 이 경영권 불법 승계 재판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이 부회장의 총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벌써 가석방 가능성,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회장이 이미 이제 앞서도 설명이 됐지만 1년여 이미 수감 생활을 했다는 점에서 이 가석방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8개월 정도만 수용 생활을 하면 총 20개월이 돼서 형량의 3분의 2인 가석방 수용 조건이 충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을 두고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자신의 SNS에 올해안 가석방 요건을 만들어준 판결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석방 역시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강 기자, 종합해보면 국정농단 재판은 끝났지만 또 다른 재판이 기다리고 있고 그렇죠. 사면과 가석방도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 부회장의 부재 장기화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부재 장기화 가능성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부회장의 동생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그룹 경영에 관여할 것이라는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지난 2017년 1년간 이 부회장의 부재 중에도 그룹 경영이 이뤄진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건 역시 재계 1위 삼성의 미래 사업에 대한 어떤 차질 부분 가능성, 이 부분입니다. 네, 강 기자, 그렇다면 현재 반도체, 휴대폰 등 이 삼성을 둘러싼 경영 환경 실제로 어떤 상황입니까?
네, 먼저 반도체는 올해 슈퍼사이클을 탈 전망입니다. 지난해 4분기부터 이 D램 가격도 안정화됐고 코로나19 여파에 전자 부품에 탑재되는 반도체 수요 자체가 지금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네. 올해 국내 반도체 수출액도 1,000억 달러를 넘을 전망입니다. 휴대폰 사업 얘기도 해보면 이 미국의 제재로 인한 5G 폰 사업 1위 이 화웨이의 부재가 지금 삼성에겐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업체와의 경쟁은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반도체 위탁 생산에선 대만 TSMC, 휴대폰 부분에선 애플과의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문제는 현재 업황이 아니라 최근 더욱 급변하고 있는 AI, 전기차 등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입니다. 총수 부재 상황에서 개별 계열사별로 삼성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전직 대통령 2명에 이어 재계 1위 기업의 총수까지 감옥에 있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후 진술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정경유착이라는 말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